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1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 중기적인 방향, 장기적인 방향. 이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이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 언저리. 이 가운데서 박스권을 걷고 있어요.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 저는 상승을 확신한다. 이게 시나리오 1이다. 보면 XRP도 물량 소화 중이죠. 딱 찍고 슈팅 나온 다음에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어떻게 흔들던 간에 상승이 예정돼 있다. 전고점 돌파가 뚫고 나서 폭발이 예정돼 있다. 고점을 뚫으면 뚜껑이 열리면 매물이 없다.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른다. XRP의 큰 가치를 알고 가상자산의 코인의 큰 값어치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전에 시장의 방향성 또한 예측이 필요하겠죠. 시장을 이기는 코인과 종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도지도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다시 한번 내가 도지 아빠야. 그리고 도지는 필연적이야. 이 부분을 메시지를 띄웠었죠. 자,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 관련 사진을 다시 한번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 말이죠. 그래서 도지가 다시 한번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있죠. 물량 소화하고 고점권에서 이 삼각형이에요. 보이시죠? 두들기면 계속 터치를 하면 물량을 소화하고 던질 애들 다 던지고 매수한 애들이 다 받아먹고 끌어올린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도지는 갈 곳이 한참 많이 남았어. 자, 이더리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더리움이 상승폭이 가장 부진해.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요. 자, 고점을 뚫으려고 이제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고점이거든요. 이거 열리면 얘도 뚜껑이 열립니다.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ETF를 통해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마이너스, 순유출이었는데 그 플러스 폭이 대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왜 자금이 먼저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자금은 가장 세계에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관과 쩐주와 세력들이 연관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세력에 블랙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블랙록은 달러의 주인장이죠. 이더리움이 터지면 알트의 버블이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 이게 스테이킹, ETF의 스테이킹 도입이다. 그리고 ETF 옵션 승인이 남아있다. 지금 과정은 뭐죠? 시장 파일을 키우는 작업이다. 이게 코인 시장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비트, 도지, XRP 얘네가 시장을 뻗치는 대장이었잖아요. 그럼 코인 시장에서 코인 시장이 안 무너지면 얘네가 무너지지 않으면 얘네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코인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 자체의 이야기로서 말이죠. 근데 금융시장 안에서 코인 시장은 고작 3조 달러예요. 너무나 작은 막내 중에 막내거든요. 금융시장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자, 금융시장을 봤을 때 증시가 계속 안전하게 상승권을 유지해주고 있죠. 가장 핵심은요. 달러의 향방이 결정합니다. 달러가 강했을 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죠. 개박살났습니다. 증시와 코인도 대폭락이 나왔었다. 이때는 증시와 코인이 장기적인 랠리를 펼쳤다. 상당히 다르죠.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중심에 있었다. 지금은 또한 달러 강세 국면이에요. 그렇죠? 원화는 심지어 약세 국면이죠. 극도한 약세 국면. 위안화도 약세 국면. 자, 그러면 달러의 향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 하락을 말씀드렸어요. 스물스물 내려온다. 하나 더. 국채 금리 또한 스물스물 내려와야 된다. 10년짜리 미국채 금리인데요. 10년의 흐름을 보면 고점권에 있어 거의. 이게 스물스물 내려와 줘야 코인 시장에도 안정권이 나오면서 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얘가 고금리가 되면은요 랠리를 펼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그 기대감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먼저 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물량을 소화하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어. 허나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필요해요. 바로 유가, 금리, 환율. 환율과 지금 금리를 말씀드렸죠. 환율과 금리. 금리와 환율을 공부하면 경제 공부는 끝났다. 과거의 공식이긴 하죠. 허나 이게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버리는 게 바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 가상자산 CBDC, 블록체인 DLT. 바로 그 혁명이 지금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달러는 약세로 스물스물 내려와야 되고 국채금리도 스물스물 내려와야 된다. 얘네가 급하게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 위기로 갑니다. 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작은 그림, 큰 그림을 동시에 크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나무 위에 숲을 볼 수 있어야, 숲을 보면서 나무의 또 가치를 알 수 있어야 그 전체 큰 판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면 미국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 한 장의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탱해 왔었다. 허나 양적 완화에 의해서 프린터기로 달러를 찍어서 미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매입하였다. 그게 사진 한 장에 끝났죠. 2008년도 이전에는 무척 작았어요. 2008년도에 세 차례 양적 완화로 4조 2천억 달러. 이때는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죠. 그래서 달러를 찍어서 계속해서 MBS와 미국채는 괜찮은데 MBS라고 하는 파생상품을 매집하였다. 사실상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토시로 뻥가를 치고, 이 사토시는 누구다? 리플의 CTO 데이빗 슈왈츠가 일원이었다. 얘는 팀이었다. 미국 내 1980년도에 DLT 분산원증에 대한 특허를 데이빗 슈왈츠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명예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2012년도에 리플랩스의 탄생, 2015년도에 이더리움의 탄생, 각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블록체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눌러와 했던 그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과 동시에 이제 그 기조가 풀려나간다. 그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전 세계 부채가 답이 없습니다. 각국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죠. 그럼 뭐죠? 결국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달러의 가치가 쭉, 이게 보시면 달러의 오래된 큰 차트예요. 100년이 넘은 차트인데요. 달러의 힘이 쭉 빠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금리가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까지 갔어요. 2008년도에.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세 차례 양적 완화한 거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했던 거죠. 그럼 뭐죠? 금리가 0이라는 거는요, 예대 마진이 끝났다는 거야. 은행을 통해서 시장을 받쳐왔던 그 시스템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나왔던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 왜 코인에 투자하세요? 우리는 블록체인 혁명에, 새로운 수백 년 만의 혁명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새로 1000배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세 번째가 월드와이드 인터넷 혁명이었죠. 3.5차 모바일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파급이 엄청났죠. 우리는 이때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아마존이 20년 동안 2000배였다. 누구도 그 가치를 알지를 못했던, 산업혁명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후장대 작게는 30년 정도, 20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100배 이상, 150배, 200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왔다. 지금은 끝났죠. 큰 그림, 그 값어치, 매매가 아니라 진짜 투자, 고기 잡는 방법, 원리를 가르쳐주는 방송이 바로 네 번째 혁명 채널입니다. XRP 리플의 진짜 탄생 이유는 뭘까요? 금융기관의 망을 하나로 합친다. 블록체인 혁명, 통화 시스템의 혁명, 돈의 혁명입니다. 무려 수백 년 만에.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금리 유과 환율의 수명이 다 했죠. 이미 끝났어요. 새로운 신용 창조, 대출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 세계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죠. 신문명으로 과거 문명을 갈아엎습니다. 실시간 페이망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죠. 금융의 원 솔루션, 그들의 설계도와 지도, 이것이 리플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 대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죠. 실시간 페이망을 하나로 엮어버린다. 전 세계 페이망이 하나로 연결된다. 여기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하나로 연결된다. 이게 XRP에 투자하는, 리플에 투자하는, 코인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할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체 불가하다. 시장의 큰 방향성을 그렸다면 내재 가치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본질 값어치, 진짜 가치. 그래야 그 가치를 알면 얘가 다이아몬드 금이야, 지금은 똥값이야, 또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알아. 지금 1만 원인데 얘가 1000만 원 갈 걸 알고 있어. 근데 고작 3만 원 갔다고 팔 수 있겠냐고요. 얘가 금인데, 다이아몬드인데 3만 원인데 얘가 1000만 원 간다니까 1만 원인데 1000만 원 가. 팔겠냐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팔지. 왜? 그걸 반영할 줄 아니까. 아마존의 가치를 20년 전에 확신했다면, 넷플릭스의 가치를 확신했었다면,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나한테. 그걸 누가 그렇게 못 말하겠냐고. 지금 뭐냐고요. 이건 과거고 지금 뭐냐고.
지금 이게 바로 가상자산의 대장이라고. 얘가 시장이 1000배수로 생긴다고요. 이거를 본인이 막대한 R&D에 의해서 저와 함께 가치를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 가치는 순수 99.9%가 아니라 순도 100% 정해진 길이다. 누가? 그들의 설계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지금 그 시스템과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다음번 아마존, 다음번 애플, 다음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음번 모바일 혁명을 능가하겠죠. 일명 4차 산업혁명이니까.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을 놓쳤다면,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한 중후장대 산업을 놓쳤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 마지막 기회에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재 가치에 대해서, 본질 값어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리플 CTO, 이달 중에 RLUSD 스테이블코인 출시 확신은 어려워. 데이빗 슈왈츠가 올해 안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공유율 등으로 인해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차 두고 조만간에 100% 출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USDT, 테더, USDC, 리플의 RLUSD, 페이팔의 PYUSD, 팍소스의 USDP, 기타 등등의 스테이블코인들이 있죠. 얘네가 새로운 돈의 혁명이다. 테더의 블록체인이 있고요. USDC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페이팔도 이더리움과 솔라나, USDC도 16개의 블록체인, 그리고 리플의 RLUSD도 XRP였죠.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해서 트론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추가로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 자, 그럼 뭘까요? 이 블록체인은요, 다시 한번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XRP 레저로 언급을 드릴게요. 얘가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니까. 얘가 CBDC, 스테이블코인, NFT, RWA, STO,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과 토큰들이잖아요. CBDC는 뭐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 CBDC, 스테이블코인은 RLUSD,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USDC, USDT,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 실물 자산의 토큰화, STO, 토큰 증권, 증권을 토큰화 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토큰들, 요거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얘네가 진짜 돈이자 진짜 자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이 블록체인이 뭐죠?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다. 명실상부하게 수백 년 만에 돈의 혁명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사람이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사실상 저를 만나는 건 기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연을 쉽게 어떻게 보면 또한 운명이 될 수가 있겠죠. RLUSD 스테이블코인의 출시는요, 게임 체인저이다. 이유는 리플이 메타코에 이어서 가상자산 수탁사 스탠드 커스트를 인수했죠. 그리고 커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수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커서디, 하나의 한 몸으로서 생태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게 하나의 돈이잖아요. 기업이 발행하는 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CBDC. 얘가 가상자산의 하나의 유동성을 담당한다.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들을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산으로서, 돈으로서. 은행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우리가 투자해온 토큰들을 받아줘. 토큰을 받아주고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 그 전초전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리플이 메타코에 이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니다. 바로 메타코, 지금 리플의 일원이 되었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부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 허나 메타코가 커스터디를 제공했었던 전 세계 메이저 은행들입니다. 시티, 달러의 주인장, BNP 파리바, 프랑스의 넘버 1,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의 넘버 3, 넘버 2가 어디죠? 크레딧 아그리콜입니다. 그게 세계 최대 농협이에요. DBS, 싱가폴 넘버 1,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 싱가폴 시가총액 1위예요. 얘의 주인이 어디다? 테마섹이다. BBVA, 스페인 넘버 2입니다. 넘버 1은 산탄데르. 데카 디지뱅크, 도이치뱅크에 이어서 독일의 3, 독일의 4, 3, 4위권 금권이에요. 독일의 조디아 커스터디. 얘 또한 세계적인 커스터디 업체이죠. 얘 어디에 제공하죠? 이 투자자가 누구죠? 스탠다드 차타드 자회사, 여기 SBI, 노턴 트러스트, 호주 국립은행. 이게 조디아 커스터디이다. 유니온뱅크, 필리핀 최대 은행입니다. 얘한테
커스디를 제공한다. 얘는 다시 한번 코인즈와 연결돼요. 리플의 ODL 창구. ODL이 뭐죠? X Rapid, X Current, X BIA. 이게 리플 페이먼트로 통합되었죠? 이 X Rapid, 이게 ODL이었습니다. 이게 XRP가 직접 가치가 이동해 나가는 그 망이고요. X Current는 그냥 망만 엮어놨어요. 이게 ODL로 확장했고요. 결국은 이게 리플 페이먼트, 하나의 실시간 망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거기에 어디죠? 또 한번 시그넘. 세계 최초이자 스위스 최초의 디지털 뱅크예요. 얘가 바로 메타코를 커스디로 활용한다. 감이 오시겠죠? 메타코가 커스디를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메이저 금권들입니다. 뭐하러 전 세계 메이저 금권들에게 이 시스템을 제공해 줄까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돈의 혁명이,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들을 받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그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메타코를 인수했다. 자, 그리고 그렇기에 메타코가 작년 6월 달이죠. 피델리티, 세계 4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달러의 압도적인 주인 중에 하나이죠. 어니스트형, 세계 4대 회계법인,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시티,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커스디를 직접 제공해 주죠. 메타코가 달러의 주인장 HSBC, 유럽 최대의 금권 BNP 파리바, 프랑스의 넘버원, 얘 또한 커스디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시그넘, 당연하죠. 내셔널뱅크 조지아 중앙은행 UBS, 스위스 최대은행 SBI가 모여서 원탁회의를 진행합니다. 왜? 메타코와 협력하여서 토크나 확장과 1차 및 2차 시장에서 상호 운용성의 구축의 이점과 과제에 대한 독점적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돈의 역사가 바뀌는 현장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책에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 이 내용들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가까운 근거리로 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코인이 가치가 없다. 코인은 코인충이야. 이런 말을 미디어를 통해 조정해 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때는 응애하고 태어났던 시장이었죠. 이제 그걸 넘어서 유아기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총, 전 세계 가상자산 시총이 3조 달러, 비트코인이 2조, 알트가 1조입니다. 알트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하면 솔라나는 최근 들어서 상승해 나왔고요. 그래봐야 1년 전에 이제 고점을 뚫은 거야.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뚫어 나가면서 경신해 나갔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으면서 경신해 나갔어.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6년간 이렇게 몇 년간 절다가, XRP 기준으로 몇 년간 절다가 이제 뚫은 거고요. 솔라나는 작년에 뚫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막 고작 전고점 여기를 이제 뚫고 있다. 한참 많이 남았다. 비트와 이더도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 이게 코인 시장,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일생일대 기회를 잡았다는 걸 인지하겠죠. 그러면 흥분하지 말고 돈이 생기면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상승폭이 적었던 섹터 대장 코인들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오늘 나온 두 가지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최고 법률 책임자가 미국 FDIC, 미국 연방예금공공사가 은행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입수했다. 2022년도에 미국 연방예금공사가 니네 은행 계좌 동결시킬 거야. 그래서 코인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눌러왔었어. 그 메시지를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한을 보면 암호화폐 디뱅킹 상태가 단순 음모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DIC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합법적인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계획을 실행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강행.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래든 하우스도 자신이 암호화폐 업계 유명한 사람 이유로 디뱅킹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게 언제였죠? 2022년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보시면 2000에서 12월 달이죠. 트럼프 암호화폐 총책 지명에 트럼프의 백악관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 크립토 차르라고 하죠. 거기 지명에 암호화폐 업계가 모두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서클의 제레미 알리언은 트럼프의 데이비드 sak스 지명은 백악관이 암호화폐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신기술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정부의 날카로운 견해를 가진 친기술,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포진한다면 그만큼 가능해질도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 베리언티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비드 sak스가 업계가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줄 수 있다.
흐름이 감지가 되시죠. 다시 한번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잖아요. 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 바이든, 그 전에 트럼프, 그 전에 오바마였어요. 이때 트럼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제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게 풀려나가는, 규제가 풀려나가는 원년인 겁니다. 누가? 그 행정부 위에 그림자 정부에서.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 전 세계 금융 마피아, 그들이 만들어냈던 리플, 코인베이스, DCG 전부 다 마찬가지다. 이들의 주인이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 즉 로차일드, 빌더버그, 이들과 직접적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재산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해 나간다. 어딜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망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이다. 이렇게 읽어내야 미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임을 발표했죠.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차 두고 머지않은 시점에 100%. 리플의 RLU 스틸슈가 100% 나옵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IPO, ETF 100% 나오게 되죠. 기간 참여 및 거대한 파트너십과 포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료의 반영이 상당히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지금 가격도 사실상 똥값이라는 거. FDIC, 미국 연방예금공사의 그 파급력과 파괴력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은행 계좌 자체를 동결시켜버린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 FDIC의 전 의장이 리플의 RLUSD, 여기 자문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리플 스웰 2024에서 직접 스피커로서 연설로서 참여했었다.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연준의 뿌리와 22 유럽 중앙은행의 뿌리와 거대 기득권의 뿌리는 사실상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이걸 알아야 그 가치를 본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통제해 나가기 위해선 현물과 파생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현물 시장보다 파생상품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가 압도적으로 크죠. 실물 경제, 현물 경제, 파생상품, 여기를 다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주인은 사실상 인터 컨트랙트 엑스체인지, CME, 얘네가 양대 산맥입니다. 얘네가 전부 다 리플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파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랩스,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 기구의 ISDA에 합류하였다. 작년 8월 달이죠. ISDA는요, 국제수합 파생상품 협회입니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조직이다. 여기 들어간 면면들을 보시게 되면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이사회인데요. 보시면 소시에테 제너럴, 유럽 부흥개발은행, 블랙락, 자, 빠지지 않죠. 블랙락, 악사,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모건 스탠리, 거대 자본 중에 하나이죠. 크레딧 아그리콜, 프랑스의 최대 농협, 세계 최대의 농협이자 프랑스의 넘버 2, 시티그룹, 달러의 주인장, 골드만삭스, 거대 유력의 자본, RBC, 캐나다 왕립은행, 캐나다 최대의 금권입니다. 전부 다 뿌리가 같아요. 미주오, 미쯔비시, 미주오, SMBC, 일본의 넘버 2, B&I 멜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이자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HSBC, 유럽 최대 금권, 유렉스 클리어링, 얘는 다시 한번 유럽에서 파생상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즉 유럽 시장 조직인 도이체베르제, 거기에 자회사입니다. 도이체베르제에 자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클리어 스트림입니다. 이 클리어 스트림은 어디냐면요. 유로클리어, 미국의 DTCC, 그리고 유럽의 클리어 스트림. 이게 3대 예탁결 지원이에요. 이 클리어 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이체베르제. 얘의 자회사가 유렉스 클리어링입니다. 유럽의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다. 자, DBS,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이자 시가총액 넘버 1, 싱가포르의 낫웨스트, 여기는 영국의 거대 금권, 노무라, 일본의 거대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 당연히 리플의 공식 투자자죠.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홍콩의 3대 화폐 발행 거래 중에 하나이자 조디아 커스터디의 주인장이다. UBS, 스위스의 넘버 1,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 거래소의 주인장이죠. 얘네가 벡트를 만들었습니다. 벡트, 그 유명한 벡트. 벡트는 어디죠? 주인들이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얘네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코인들을 추가했었죠. 16개인가요? 여기 XRP와 많은 코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우리에게 깜빡이 켜준 거예요.
벡트를 통해서. 이 벡트를 또 누가 인수한다고 그랬죠? 트럼프 미디어에서 인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었다. 결국 공동 운명체이자 공동 생태계이다. 그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패거리이다.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의 일원들이다. 금융 마피아이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거기에 다시 한번 핀코, 세계 최대의 채권 관련 회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이죠. 여기에 최대 쩐주가 버크셔 회사였었어요. 워렌 버핏. 허나 버크셔 회사 외에 최대 쩐주도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JP 모건, 달러의 주인장이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금융 왕으로 불렸었죠. 그 JP 바로 모건이에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18년 만에 JP 모건 주식, 본인 주식을 매각합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죠. 그 말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전통 금융의 에너지가 끝나고 우리는 블록체인망으로 이사한다. 그 메시지를 전달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섹터별 대장 코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XRP를 했죠. 기업용 블록체인. 여기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하이퍼랬죠. 얘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얘네를 통해서 전 세계와 함께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 BNP 파리바, 프랑스의 넘버원 바클레이스. 또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이 BP예요, BP. 여기 어디냐면요. 록펠러, 그 유명한 석유 왕이죠. 이 뒤에도 로스차일드와 빌더버그가 들어가 있어요. 걔네 자금이 유럽에서 넘어왔습니다. 록펠러가 크는데도 역할을 했다. JP모건이 크는데도 역할을 했다. 미국의 6대 왕의 자금에 다 걔네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석유왕 7공주라고 하죠. 그 중에 넘버 4가 엑손모빌, 쉐보론, 로열 더치셀, BP입니다. 세계 4강이죠. 미국과 유럽, 이 중에 BP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거대 기득권이 함께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ISDA에 리플이 합류했다. 당연히 100% 예정되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본질 값어치, 내재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뉴욕 시장이 말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대중들은 코웃음을 쳤어. 지금은 내가 승자야. 내가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 많은 이들이 나를 비웃었어.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나이다. XRP, 오랜 시간 동안 리또 소유라고 비웃음을 펼쳐왔었죠. 허나 지금 가격 3,000원대? 언젠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분명히 반드시 간다. 그리고 그 폭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자, 비트코인 예전에 1억 간다고 하면 100만 원대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XRP 제가 100만 원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도 약소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델크립토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초기에 투자하는 걸 놓쳤다면 두 번째 찬스, XRP가 두 번째 찬스이다. 사실상 저는 이걸 좀 정정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저는 100억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XRP는 100만 원, XRP 레저가 모든 블록체인의 대장이다. 여기에 섹터별 대장 코인 또한 만만치 않은 파급을 끼치는 게 바로 코인 혁명,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죠. 그래서 비트와 이더를 제외하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눌려왔었습니다. XRP, 이미 제 머릿속은 정거점 위로 가 있다. 여기서 대폭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방송에서 무척 강조했습니다.